오늘은 7단계 무조 무조 물리지혜 무조 물리주행 편입니다. 무조가 무조. 자, 학습한 뇌죠. 그거를 진짜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해서 굴려서 검증하는 파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거리 숫자만 따지는 평범한 납작한 세계였는데, 여기 7단계부터는 무게, 마찰, 그리고 이제 관성, 진짜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금 버전이 2.0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넣고 싶은 게 좀 몇 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은 나중에 현재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8단계까지 다 하고 나중에 추가로 리포팅 기능과 그 다음에 LM 연결을 해서 재밌는 거는 그때 다시 또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은 테스트만 했지 보고서가 없잖아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파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고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기능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체 셀프 QA, QC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LLM에 연결을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2.0 그 단계인 거고요. 너무 서설이 길었고요. 자, 물리 엔진 테스트를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과 가중치 로봇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올리면 귀찮잖아요. 우리가 실측 데이터에서 패키지로 저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키지를 읽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로봇과 맵, 가중치 모든 것이 다 로드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통합 주행 파트와 그 다음에 단품 벤치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통합 주행은 모든 것들을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해서 지도도 만들었고 로봇도 센서 위치도 정했고 토큰 수, 그 다음에 바퀴, 그 라디암퍼 세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속도까지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게 해주는 파트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가볍게 진짜 물리적인 반응을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얘가 아쿠 네, 이런 실제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단품 벤치에서는 로봇이 바퀴가,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리프트에 들어 올린 거예요. 자동차를 리프트에 들어 올리고 엔진 테스트 하듯이 설정 값들을 해주고 여기서 바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는지 등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무게별로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파라미터예요. 바퀴의 오메가. 자, 가속도 오메가는 이제 바퀴가 도는 빠르기입니다. 지금 라디안 퍼 세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14 라디안 퍼 세크면은 바퀴가 꽤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터가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디안 퍼 세크라든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교육 콘텐츠를 찍게 되면 그때 추가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빠르게, 즉 저희는 속도로 하는 킬로미터 퍼 세크, 뭐 60km로 달린다, 100km로 달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퀴의 회전 속도를 측정을 해요. 즉 초당 몇 바퀴를 돌았냐. 그러면은 이게 바퀴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바퀴 속도는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토크 값이 달라요.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가진
같은 무게의 로봇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kg의 무게가 똑같이 14 라디안 퍼 세크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작은 바퀴와 큰 바퀴는 똑같이 14 라디안 퍼 세크를 동작을 했을 때 토크 값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퀴가 큰 것은 더 많은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야지만 초당 14번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리인 거고요. 토크 방금 말씀드린 이제 어느 정도의 힘, 즉 병따개를 딸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줘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코카콜라를 딸 때랑 와인을 딸 때랑 그 힘의 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주기, 지금 25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5스텝, 즉 0.05초에 해당을 합니다. 최대 스텝은 이제 400번 얘가 돌고 멈춘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한 2000번은 돌아야겠죠. 초음파 표시, 말 그대로 지금 초음파 로봇이 초음파를 지금 센서에서 1.5m를 정해놨잖아요. 그 최대의 초음파 길이고 거기에 막혀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 요거는 이제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밑에 이제 줄이 갈 거예요. 어떻게 로봇이 가고 있었는 걸 보여주는데, 정지되어 있는 곳과 빠르게 가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낑겼을 때, 이거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자, 얘는 다시 놓고 위치를 좀 바꿔주고 싶은데 230도. 이거 괜찮다. 이 각도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 다음에 센서, 여기 보시면은 전방, 좌우, 후방이 있잖아요. 센서를 위치를, 아이고 눈에 보이게 좌로 하자. 이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미 로봇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내가 위치를 지정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윙. 자, 리셋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보면 로봇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보이죠. 지금 얘가 열심히 빠른 구간과 정체가 되는 구간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지금 로봇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행되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틱 몇 번째인지, 그리고 센서가 값을 얼마를 체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왜 했냐면은 이거 하고 제가 이제 바닥을 바꿀 거예요. 바닥을 바꾸면 거기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은 위치에서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틱을 아까 줄여놓을 1000까지만 볼까요? 틱을 1000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리다. 700까지만 볼게요. 7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스크린샷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놓고 찰칵. 바닥을 좀 바꿔볼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었구나. 그러면 맵에서 바닥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나?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일단 바닥이 여기 보면은 유리라고 바뀌었잖아요. 유리 바닥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결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700, 아까 700이었나요? 아까 705였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05까지만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아까랑은 좀 성향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리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리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덜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봇 자체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거나 턴을 할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끄러지는 정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위치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경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궤적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짜란,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캡처를 하고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유리바닥일 경우 지금 똑같이 35.2초 705스텝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동거리는 10.3m, 그리고 이동거리가 지금 그 원래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10.08m 덜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 경로도 보시면은 차이가 있죠. 덜 미끄러져서 회전할 때 덜 미끄러지는 것과 더 미끄러진 것의 차이로 인해서 로봇이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물리 엔진을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세팅들을 변경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은 언제든지 이렇게 지나온 경로를 다시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좀 변경을 줘서 볼 수도 있고요. 단품 벤치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맵도 뇌도 없이 그 로봇 자체의 물리 성능만 보는 겁니다. 즉, 이 모터가 이 무게를 밀 수 있나 라는 것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로봇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그다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봇에 대한 세팅을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파트고요. 시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몇 초 동안부터 로봇을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할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맥스 오메가는 최대 바퀴 속도예요. 라디안 퍼 세크, 30 라디안 퍼 세크지만 엄청 빠르죠. 10 라디안 퍼 세크 정도로만 조절을 할게요. 타임 스탬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를 몇 초 간격으로 계산할지, 이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하고 느리게 동작이 될 거고요. 빠르면은 좀 거칠지만 빠르게, 크면 거칠지만 좀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0.002면은 이제 초당 500장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001이다 하면은 초당 1000장, 즉 1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설정해 주는 값입니다. 여기는 초당 몇 장을 찍을지예요. 즉, 물리는 매 스텝마다 이제 계산이 되지만 차트에는 몇 번에 한 번씩만 기록을 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이면은 달리기를 연속 사진으로 남길 때 매 걸음마다 찍을지 아니면 10걸음마다 한 번 찍을지 라는 차이인 거죠. 지금 50으로 둔 거니까 이거는 이제 0.1초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커 시스템은 직진만 할 건지 좌회전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면서 지금 여기 모타 다리 바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그재그. 네, 이게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그룹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2초 더 가고 좌회전을 하고 직진하고 여기서 다시 좌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회전을 3초간 하고 직진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후진을 3초간 할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로봇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다가 다시 직진하다가 후진하다가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바닥 눈금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이세요? 실제 무조의 모든 세팅을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옵션입니다. 예, 지금 아까 설정한 대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네. 요거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따로, 자, 이 8단계가 모두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나? 전체 레포팅, 각 단계별로 보고하는 레포팅과 그 다음에 LLM과 대화하는 것, 그거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게 비교예요. 얘를 누르면, 아이고, 짜란. 자, 이 무게 소환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무게마다 설정을 하고 어떻게 동작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5kg, 15kg, 그 다음에 30kg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무게와 같은 동일한 토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잠깐 얘를 정지시키고 토크를 좀 늘릴게요. 얘를 40으로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잘 가죠? 힘있게 가죠, 힘있게. 아무래도 토크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볍게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뭐 내림 명령, 실제 받기 속도, 목터가 쓴 힘, 그리고 무게와 속도 토크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컨트롤러가 내린 명령인데 이제 페달을 밟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바퀴가 이제 실제로 도는 속도를 이제 보여주는 파트예요. 무게에 따라서, 토크스에 따라서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터 토크. 그래서 페달이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게별 이제 성적표죠. 책가방이 이제 무게에 따라서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7단계 물리 엔진 파트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